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산마늘과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치명적인 유독식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은방울꽃과 박새는 매년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소량만 잘못 섭취해도 매우 치명적인 유독식물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은방울꽃은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요. 이 작은 방울 같은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은방울꽃이라고 붙였고요. 영문명도 계곡에 핀 백합이란 뜻입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이고요. 더구나 이 매력적인 꽃 향기가 샤넬 같은 고급 향수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약용식물이지만 미세한 양 차이로 유독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은방울꽃은 꽃잎 줄기뿌리 전체에 강심작용을 하는 배당체인 콤발라톡신, 콤발라메린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소량만 갖고도 두통, 시력장애, 구토설사, 호흡마비와 심장 흥분, 심장마비, 경련, 홍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오리올의 꽃핀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꽃이 필 때는 바로 구별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꽃 피기 전이 문제입니다. 은방울꽃 꽃 피기 전 4월 하순경 모습에 가장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잎이 한 장에서 세 장인데 이 두 장인 게 제일 많아서 산마늘과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는 첫째는 싹일 때나 잎이 좀 자랐을 때나 전부 잎끝이 이 붓처럼 아주 뾰족합니다. 두 번째는 산마늘처럼 마늘향이 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절대 사고는 안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게 4월 하순 은방울꽃의 꽃잎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손끝으로 잡고 있는 잎끝 모양에 주목해 보세요. 굉장히 뾰족하죠? 잎끝이 끝이 아주 뾰족합니다.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여전히 잎끝이 뾰족합니다. 조금 자세히 볼까요? 잎 두 장이 펼쳐진 것 중에 왼쪽을 보시면 잎끝이 뾰족하지요. 또 오른쪽 잎을 봐도 잎끝으로 쭉 따라가면 잎끝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굉장히 쉽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 실전에 들어가면 초보자에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산마늘 향이 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왼쪽이 산마늘이고 오른쪽이 은방울꽃입니다. 이게 깊은 지식이 없이 처음에 이제 이런 산나물들을 배울 때는 굉장히 재밌죠. 이것저것. 그래서 산행하시다가 이 은방울꽃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산마늘인지 알고 이제 흥분하셔가지고 손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바로 입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따서 갖고 내려와서 고기에 이제 뭐 쌈을 싸드시거나 이렇게 하니까 중독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펴지기 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른 봄이겠죠. 왼쪽이 산마늘이고 오른쪽이 은방울꽃인데 역시 잎 끝에 주목을 해보세요. 산마늘에 비해서 오른쪽의 은방울꽃은 아직 잎이 펼쳐지기 전인데도 쭉 따라서 끝을 보면 잎끝이 산마늘보다는 확실히 뾰족합니다. 그래도 이럴 때도 반드시 산마늘 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박새입니다. 이게 백합과 여로 속에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 이른 봄 산속 그늘 숲 있는 곳에 군락으로 굉장히 싱싱한 싹을 내밀어서 나물로 오인됩니다. 물론 꽃대가 올라오면 1.5m 이상 쭉 자라기 때문에 구별이 금방 되지만 싹일 때가 문제죠. 약용식물이지만 미세한 섭취 양 차이로 유독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새에는 베라트린 계열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이것이 신경독성, 그 다음에 부정맥 저혈압,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미할 때는 그냥 토하고 설사하는 정도지만 심하면 저혈압, 부정맥, 호흡마비, 혼수에 이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꽃대를 1m 이상 올리고 있는 박새입니다. 지금은 구별이 쉽지만 이른 봄엔 헷갈립니다. 이 박새의 3, 4월 싹 모습을 보면 3월에는 아직 잎이 안 펴졌을 때니까
이 싹이 이렇게 모여 있을 텐데 이때도 산마늘보다 좀 두껍고 굵은 모습입니다. 4월이 돼서 잎이 좀 펴지면 이 잎이 산마늘보다 훨씬 크고요. 주름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만져보면 거칠고 가장 중요한 거 산마늘 향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왼쪽이 산마늘의 3월 초순 싹이고요. 이 굵직하게 올라온 게 최소한 5살 이상 된 산마늘이죠. 오른쪽이 박새의 3월 중순 싹입니다. 역시 훨씬 두껍죠. 산마늘보다 두껍고 굵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잎이 펼쳐지면 왼쪽이 산마늘의 3월 초순 싹이고요. 오른쪽이 박새의 4월 중순 잎입니다. 오른쪽 박새 잎을 보시면 잎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잎의 그 맥이 주름이 깊게 이렇게 잡혀 있고요. 만져보면 거칩니다. 산마늘은 좀 매끈하고 부드럽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산마늘 향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 임상 연구를 총 요약을 해서 산마늘의 효과와 약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이영진 교수였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질 확률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건강 상태,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내 뇌에 저장된 깊게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학벌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건강할수록 그리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산야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 약용 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부한 식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